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 그걸 찍어 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왜 내 표정이 좀 뭐가 좀 인상을 쓰고 있는 표정이더라고. 이게 무표정한 표정이 뭔가 좀 인상을 쓰고 있는 표정이야. 그런 모습으로 찍히더라고 항상 보면. 기본 표정이 그 디폴트로 하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내가 보면 기본 표정이 웃는 표정이면 좋은데. 스마일. 어제는 오후부터 한 1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새 내리다가 지금 오전에 이제 비가 지금 그치고 좀 해가 나기 시작하네. 전날 비 오고 그 다음날 그 비 그친 날 그 아침이 되게 상쾌하고 좋잖아. 이게 다 막 이동통신 장비일까 이게. SK 뭐 KT 이런 핸드폰들 기지국 뭐 그런 건데, 근데 이 새끼들은 왜 사람 손 높이에다 이걸 이렇게 설치한 거야? 저 위쪽에다 설치하고. 존나 왜 이런 걸 이렇게 이렇게 윙윙윙 소리가 나고 이상한 거 있으면 그 애들은 저기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고 그러는 거거든. 왜 그 사람 높이에다가 위쪽으로 올려야지. 이렇게 바람이 막 불잖아. 그러면 저 보면은 저 잎들이 막 그 바람에 막 날리거든 저렇게. 이렇게 바람이 막 불어서 잎들이 막 날리면 새들이 진짜 좋아해. 새들이. 그 나뭇잎에는 보면 그 나무 그 잎자루가 있잖아. 잎자루가 길게 이렇게 나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 나뭇잎의 흔들림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이 나무가 그 나뭇잎에다가 잎자루를 매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애벌레들이 그 잎을 이렇게 갉아먹으려고 하잖아. 그런데 잎자루를 이렇게 길게 좀 빼놓으면 작은 바람에도 그 잎이 막 흔들린다고. 그러면 그 벌레들이 그 나뭇잎을 갉아먹다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새들도 이게 보면 나뭇잎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벌레를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람 부는 날 그냥 나무 밑에만 있으면 돼. 그러면 벌레들이 비처럼 쏟아져 바닥으로. 그냥 날로 주워 먹으면 돼. 날로. 바람 부는 날 가만히 봐봐. 새들이 나무 밑에 있어. 나무 밑에.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 따지면 그 홍시가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 사시나무, 뭐 은사시나무 그런 나무들 보면 잎자루가 진짜 길거든. 그래서 아주 작은 바람에도 막 드드드드 막 나뭇잎이 막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나무의 그 잎을 먹겠다고 기어 올라간 벌레들은 바람만 조금만 불러도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야. 그냥 롤러코스터 타다가 결국에는 그 롤러코스터에서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면 그 밑에서 그 박새나 참새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낼름 주워가지. 아, 오늘은 어떤 이야기, 어떤 책을 읽어볼 거냐면 옥수수. 오늘은 옥수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우리가 하루에 옥수수를 몇 개나 먹을까? 누가 나한테 당신은 그 하루에 평균적으로 옥수수를 몇 개나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 이렇게 대답하겠지. 하루에 몇 개라니? 그 여름철에 그 한 10개 정도 먹으니까 1년에 한 10개나 먹고 말지. 무슨 하루에 몇 개를 먹냐? 엉뚱한 질문이다 라고 대답할 게 뻔하다고. 우리는 하루에 옥수수를 몇 개나 먹을까? 만약에 내가 평균적으로 당신은 하루에 옥수수를 20개에서 30개 정도를 먹습니다. 매일같이 라고 내가 말한다면 그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내가 매일같이 하루에 옥수수를 30개씩 먹는다고? 20개씩 먹는다고? 에이씨 말이 돼 그게? 라고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일 거야. 그 옥수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옥수수에 대한 이야기를. 옥수수를 이야기할 때 그 빼놓지 않고 이야기가 따라붙는 게 하나가 있어. 그 지방산에 대한 이야기. 지방산 오메가 6에 대한 지방산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먼저 그 지방산에는 오메가 3, 오메가 6, 오메가 9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초점을 우리 건강과 관련돼서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이 건강과 관련돼서 그 문제가 되는 오메가 3하고 오메가 6, 특히 옥수수하고 관련된 오메가 6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오메가 3 지방산 이야기는 알파 리놀렌산에서 시작한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 매우 유연한 성질을 가진 지방산을 필요로 한다. 엽록소라는 식물 엔진의 오일 역할을 하는 이 물질이 바로 오메가 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 리놀렌산이다. 알파 리놀렌산은 식물의 녹색 잎이나 녹색 줄기에서 발견되는데 엽록소가 빛의 광자를 붙잡아 포도당을 합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만든 에너지를 저장할 목적으로 오메가 6 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을 만든다. 알파 리놀렌산이 쉽게 산화하여 저장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메가 3는 생산용, 오메가 6는 저장용이다. 그러니까 잎에는 오메가 3가 많고 씨앗에는 오메가 6가 많다. 오메가 3와 오메가 6 지방산을 만드는 능력은 오로지 식물만의 것이다. 동물은 오메가 3와 오메가 6를 얻기 위해
식물이 만들어준 알파 리놀렌산과 리놀렌산을 먹이를 통해 섭취해야만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오메가 그 지방산, 우리가 먹는 그 지방산 카테고리에서 큰 분류가 지금 오메가 3하고 오메가 6라고. 오메가 3는 입에 많고 오메가 6는 그 열매가 많다고. 그러니까 옥수수라고 하는 열매에는 당연히 오메가 6가 많겠지. 오메가 6는 저장용이고 오메가 3는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방산이고, 그러니까 동물이 만약에 그 다람쥐를 예를 들면, 다람쥐는 봄, 여름, 뭐 가을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시기에는 오메가 3가 많은 풍부한 지방산을 섭취한다고.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겨울을 대비해서 그 씨앗을 많이 섭취해서 오메가 6의 지방 성분을 많이 먹어서 그 다람쥐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지방산에서 오메가 6의 비율을 높여 놓는다고. 이게 그 다람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람쥐 먹이가 그래. 이 활동하는 시기에는 오메가 3 지방산의 비율이 높고, 다람쥐 몸에는,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겨울에는 오메가 6 지방산이 높아. 이 오메가 6 지방산은 이 저장용이라고. 저장용. 그러니까 그 겨울잠을 자는 다람쥐한테는 그 굉장히 유용한 거지. 그럼 우리 사람은 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오메가 3하고 오메가 6가 이렇게 편중되지 않게 균형 잡혀 있는 게 좋아. 그게 정상이라고. 우리가 1만 년 전부터 지금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농사를 짓기 이전, 그러니까 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게 지금 20만 년이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인간은 오메가 3하고 오메가 6 지방산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농사를 짓기 이전에는 쭉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그런 먹이 활동을 한 거야. 그런 먹이 활동을. 그러니까 이 겨울잠을 자지 않는 인간의 몸의 구성 성분의 지방산의 구성 성분에서 오메가 6가 과도하게 그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면, 겨울잠을 자지 않는 인간한테는 적합하지 않는 상태야. 그런 실험을 한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자고. 프로란트는 마멋이라는 동물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아마씨 기름이 든 사료를 먹였다. 아마씨 기름에는 마멋의 여름철 먹이로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 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이 들어있다. 10월이 되자 프로란트 교수는 오메가 3를 먹고 있는 마멋을 추운 방에 넣고 빛이 들어오지 않게 했다. 하지만 마멋은 동면에 들지 않았다. 춥고 어두운 방에서 마멋은 활동을 계속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도록 마멋은 동면에 들지 않았다. 반대로
오메가6가 들어있는 사료를 먹인 마멋은 같은 조건에서 스케줄대로 동면에 들어갔다. 마멋의 동면 신호는 오메가6 지방산이었다.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한 씨앗을 먹은 그 마멋이라고 하는 그 쥐가 겨울잠을 자는 조건으로 만들어주면 겨울잠을 잔다는 거야. 근데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겨울잠을 잘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도 계속 활동을 한다는 거지. 겨울잠을 잘 생각을 않고. 즉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 먹이를 많이 먹으면 그 마멋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지방산의 분포도가 오메가3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먹이를 먹은 마멋은 그 마멋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이 오메가6가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고 안 자고의 중요한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마멋 자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의 그 분포야, 분포.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이런 분포. 그게 그 동면을 하는 동물들의 지방산의 분포도가 동면을 하기 직전, 그리고 동면을 깨어나서 활동을 하는 봄, 여름, 가을 동안에 그 분포도가 다르다는 거지.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의 그 비율, 분포도는 좀 어떤 상태일까? 강의를 끝내자 맥코 교수는 우리가 의뢰했던 머리카락의 분석 결과를 알려주었다. 아버지와 딸 두 사람의 분석 결과는 이랬다. 아버지의 경우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의 16%가 옥수수, 딸은 34%가 옥수수였다. 이것은 두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의 각각 6분의 1, 3분의 1이 옥수수로부터 유래한 물질이라는 뜻이다. 물론 이 두 사람은 평소에 옥수수를 거의 먹지 않는다. 여름철에 3개, 4개 정도 먹는 것이 고작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옥수수는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는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다. 가축에게 먹인 옥수수다. 돼지, 소, 닭의 사료를 구성하는 성분의 70%가 옥수수이다. 달걀, 우유,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삼겹살 등이 모두 옥수수로 만들어진다. 그러니 우리 몸의 3분의 1이 옥수수라 하더라도 놀라울 것은 없다. 맥코 교수가 분석한 많은 머리카락 중 미국의 경우 심지어 80%가 옥수수인 사람도 있고 평균 50에서 60% 정도이다. 이게 그 앞에 그 아버지와 딸은 아마 이 PD 자신과 자기 딸 머리카락을 준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내 나이 또래 성인들은 16% 정도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옥수수로부터 비롯되고, 우리의 자식 세대들은 34%가 옥수수에서 비롯돼. 근데 미국인들은 평균 60%가 옥수수에서 비롯되고, 많은 사람은 80%가 옥수수에서 비롯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우리가 하루에 몇 개나 옥수수를 먹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20개에서 30개 정도 옥수수를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근거야. 옥수수를 직접 삶아서 먹지는 않지만 옥수수를 가공을 해서 만든 식품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고 있다는 거야. 하루에 20개에서 30개 정도 옥수수를 먹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내가 하루에 먹는 음식의 20%는 옥수수야. 그리고 내 자식 세대들은 한 40% 정도는 옥수수고, 미국인들은 60% 정도가 옥수수야. 그 미국인 그 남자, 한국인 남자의 그 평균 수명을 보면, 한국인 남자는 평균 수명이 79세인데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76세거든. 우리보다 3년 정도 일찍 죽어, 미국인들이. 그리고 그들의 평균 수명은 매년 0.1세, 한 달 며칠 정도 계속 줄고 있어, 매년. 왜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한국인의 평균 수명보다 3살이나 적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되돌아오는 답은 이거야. 야, 미국은 총기 사고가 많잖아. 집집마다 총이 한 자루씩 다 있는데 그것 때문이잖아. 그게 궁금해라고 말하거든. 근데 정말 그 총기 사고 때문에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평균 수명보다 3살이나 더 짧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우선 우리나라는 미국인들보다 압도하는 게 있어. 자살률.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미국 청소년 자살률을 아주 압도해버려. 노인들 자살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총기 사용으로 사망하는 사람 숫자를 퉁치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높아. 총기 사고 때문은 절대 아니야. 나는 원인이 이 옥수수라고 생각해. 옥수수를, 이게 미국인들이 하루에 처먹는 음식들 60%가 옥수수야. 옥수수에서 비롯됐다고. 옥수수가 어떻게 우리 음식에 들어오는지 한번 봐볼까? 옥수수 가지고 종이, 마분지, 접착제, 배터리, 물감, 잉크 이런 거에도 다 들어가는가 봐. 아세트산, 살충제 이런 건 그렇다 치고 우리 입속에 안 들어오니까. 맥주, 옥수수 들어가고, 맥주뿐만 아니라 술, 옥수수 들어가고, 탄산음료. 그 탄산음료에 보면 사람들이 설탕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no. 설탕은 비싸서 탄산음료에 넣지도 못해. 그거 보면 무슨 과당, 액상 과당 그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야. 그거 다 옥수수야. 피자에도 설탕을 안 집어넣고 옥수수를 집어넣고, 유아식, 그 애들이 먹는 음식에도 집어넣는 거면 캐러멜, 껌, 단맛 나는 것들은 다 옥수수 들어가 있어. 아이스크림, 햄에 옥수수를 왜 집어넣는 거지? 식초, 치즈, 초콜릿, 사탕, 젤리, 잼, 땅콩, 버터, 케첩, 시리얼, 식빵, 팬케이크, 과자, 콘프레이크. 그 옥수수에서 그 과당, 액상 과당을 어떻게 추출하냐면, 옥수수의 전분을 발효를 하면 포도당이 되는데, 이 포도당을 이성화시켜 과당을 만든다. 그리고 또 옥수수에서
그 기름을 뽑아내거든. 옥수수에서 전분을 분리하고, 이 전분은 이 과당을 만들고, 남은 씨눈에서 기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옥수수 기름은 식용유는 물론 마가린과 크림 등의 원료가 된다. 잠깐 끊고 하자. 뭐 소리가 좀 심하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옥수수 씨눈에서 기름을 뽑아낸대. 우리가 보통 그 기름을 짠다라고 하면 그 방앗간에 가보면 그 참깨나 들깨들을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걸 압착을 해서 기름이 나오거든. 그래서 참깨나 들깨들은 이 손으로 이렇게 눌러봐도 기름기가 잡혀. 근데 옥수수 그 씨눈은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아무리 누르고 뭘 해도 기름기가 전혀 잡히질 않아.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대량의 기름을 뽑아낸다는 거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이게 옥수수 그 말라비틀어진 그 옥수수 그 씨눈에서 뭐가 나온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그 옥수수 그 씨눈을 그 강한 산성 화학 액체에다가 그 씨눈을 집어 넣어 가지고 그걸 완전히 너덜너덜 걸레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걸레로. 그리고 나서 그 걸레로 만들어진 씨눈에서 그 지방산을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알칼리 통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중화시킨 다음에 그걸 사람한테 파는 거거든. 만약에 참깨나 들깨도 옥수수처럼 옥수수 씨눈에서 기름 뽑듯이 그렇게 뽑잖아? 그러면 생산량이 한 3배쯤, 2배, 3배쯤 더 많아진대. 그렇게 화학적인 방법으로 하면.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짓을 안 하고, 또 그런 짓을 하면 그 참깨나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들, 이런 지방산들이 다 망가져 버리거든. 의미가 없어져 버려. 의미가. 또 참기름에 들어있는 참기름에는 오메가 9이 들어있더라고. 오메가 9. 그런 것들이 다 와해돼 버린다고. 그렇게 강한 산성에다가 그 참깨나 들깨를 집어 넣어 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짓을 안 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성분 자체가 와해돼 버리니까. 근데 옥수수에는 그런 짓을 해. 왜? 그냥 옥수수에 한 말, 두 말, 세 말, 뭐 이 정도 양을 작업하는 경우면 그게 단가가 안 맞거든. 그게 화학작용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옥수수를 산처럼 많은 옥수수를 가지고 그런 화학작용으로 강제로 기름을 뽑는 거라면 그게 가능해. 그 비용이 희석이 돼버린다고. 그 산처럼 많은 옥수수를 하면. 그리고 오메가6는 오메가3나 오메가9처럼 그렇게 강산에 들어가도 그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봐. 그게. 그래서 이 책에 처음에 보면은 이게 오메가6는 저장용이다 라고 강조했던 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참기름이라든지 들깨기름 뽑듯이 옥수수 기름을 뽑을 거라 라고 생각하면 완전 오산이야. 오산. 꼭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 그 통조림 있잖아. 통조림. 뭐 이게 복숭아 통조림 같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복숭아 통조림에는 껍질이 다 이게 까이고 씨가 발려진 상태에 흐물흐물한 그 복숭아가 들어있잖아. 그것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거든.
강산에다가 복숭아를 집어넣어 가지고 흐물흐물하게 만든 다음에 그 껍질이라든지 씨를 쉽게 발라내고 쉽게 잘라낸 다음에 다시 알칼리 용액에 집어넣어서 그걸 중화시켜서 깡통에다 담은 거거든. 그렇게 해야 보존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나고 또 사람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거거든. 사람이 일일이 깎고 씨 빼고 자르고 하면 그 통조림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산성에다 멀쩡한 복숭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게 그 통조림이거든. 통조림.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통조림을 선물하는데 그건 진짜 멍청한 짓이야. 멍청한 짓. 왜냐면 그 통조림은 그 복숭아는 통조림 속에 들어있는 복숭아는 모양만 복숭아지 복숭아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다 무너져 버린 상태거든.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냥 쉽게 씹을 수 있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이제 환자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지. 그런 통조림들이. 옥수수 그 씨름 가지고 옥수수 기름을 만들 때 그런 짓거리를 하거든. 그리고 또 옥수수 그 전분 있잖아. 전분. 거기서 그 과당, 즉 단맛이 나는 그걸 만들어낸대. 그 액상 과당을 거기서 뽑아낸대.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옥수수 그 전분을 우리 그 술 만들 때 그 발효를 시키는 것처럼 그걸 이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그 발효되는 과정에서 포도당이 나오고 그 포도당을 가지고 과당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포도당을 여러 개를 결합해 가지고 과당으로 만드는가 봐. 아마 이것도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화학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거야. 이게 뻔해. 사람 손으로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들어가면 절대 설탕보다 더 싼 가격에 만들 수가 없거든. 지금 뭐 설탕이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적에 설탕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이 옥수수로 만든 이 과당이 문제야. 과당이. 그리고 설탕은 실제 가공식품이 얼마 쓰이지도 않아. 가격이 이 과당의 가격이 너무 싸니까 예전에는 설탕으로 했던 것들을 다 지금 그 옥수수에서 나온 과당으로 다 하거든. 가공식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그 튀김 음식이잖아. 튀김 음식. 우리가 하루 중에 먹는 음식 가만히 생각해 봐봐. 튀김 음식들. 그리고 단맛이 나는 가공식품들. 이건 몽창 다 옥수수야. 근데 진짜 우리가 먹는 내가 봐도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진짜 많은 부분이 튀김 음식이거나 단맛이 나는 가공식품이거든. 근데 보면 단맛이 안 나도 그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옥수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옥수수를 무지막지하게 지금 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결국 우리 머리카락을 뽑아서 지방산 분석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결과가 한국인 성인 남자는 20% 정도가 당신은 옥수수요 라는 답이 나오고, 우리 다음 세대 자식 세대들은 너희들은 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의 40%는 옥수수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 미국인들은 60%, 많은 사람은 80%. 거의 걸어다니는 옥수수야. 미국인들은 걸어다니는 옥수수라고. 이렇게 나중에 말했잖아. 그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의 그 분포가 그 오메가6 성분이 많다는 얘기는 이거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겨울잠을 자러 가는 그 다람쥐, 뭐 아까같이 말한 매멋 또는 곰처럼 겨울잠을 자기 직전의 몸 상태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메가6 지방산의 분포도가 몸에 많으면 안 돼. 오메가6하고 오메가3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균형을. 근데 그 균형이 오메가6에 편중되어 있다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내내 겨울잠을 잘 수 있는 몸의 상태라는 거야, 우리 몸이. 겨울잠을 안 자는 동물인 인간이 왜 겨울잠을 자는 동물의 지방산 그 분포를 가지고 있냐고, 인간이. 원래 만약에 가공식품을 안 먹고 그 원 상태에 있는 옥수수를 만약에 우리보다 먹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양을, 에? 우리가 하루에 먹는 양, 미국인으로 따지면 50% 60%를 옥수수로 그렇게 먹으라고 한다면 먹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우리 본능적으로 다 거부하지. 왜냐면 우리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산이 오메가6로 분포가 많은 그걸 거부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걸 가공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걸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그걸 기름으로, 옥수수 기름으로 바꿔서 먹으라고 하면 그냥 한없이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그 과당으로, 단맛이 나는 액상 과당으로 바꿔서 먹으라고 하면 그걸 한없이 먹는 거고.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가 지금 안 좋아져서 이제 뭐 국가 단위로 뭔가 조사를 한 다음에 결론을 냈었는가 봐. 그 결론이 이제 뭐 동물성 지방, 이 콜레스테롤이 문제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혈관을 막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국가 단위, 국가의 그런 보건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결론을 낸 게 그 동물성 기름을 멀리하고 식물성 기름을 먹어라 라고 이제 캠페인을 했는가 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혈중 콜레스테롤의 증가와 심장질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빈약하다. 오히려 반대의 증거들이 더 많다. 다시 말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 범인이 콜레스테롤이 아니거나 적어도 콜레스테롤 하나만은 아니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혈관 내벽에 상처에 대는 일종의 반창고인데 지나치게 많은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을 막게 되는 것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만드는 친염증성 아이코사노이드가 작용한 결과이다. 심혈관 질환은 콜레스테롤보다는 오메가6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 당신의 전문가들 중에도 문제는 동물성 지방이 아니라 오히려 옥수수 기름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956년 지질 가설을 미국 대중들에게 처음 소개한 문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저명한 심장 전문의이자 아이젠하워 대통령 주치지였던 더들리 화이트 박사가 출연하고 있었다. 그는 함께 출연한 패널들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하게 의의를 제기했다. 그는 급증하는 심장병은 동물성 식품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급증한 식물성 기름 소비와 모종에 관련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에 이미 콩, 옥수수, 해바라기 씨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 소비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버터와 계란의 소비는 줄어들고 있었다. 1900년대에서 1950년 사이 미국인의 마가린 사용은 4배,
식물성 기름 사용은 3배가 늘었고 계란 소비는 절반이나 줄었다. 게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품 제조 회사들이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이들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여 고용화시킨 쇼트닝을 과자를 비롯한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하면서 포화지방인 동물성 기름의 사용은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동물성 지방의 소비가 확연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을 찾으려는 미국 의료계의 결론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아쉽게도 화이트 박사의 견해는 다른 수많은 커다란 목소리들에 묻혀버렸다. 식물성 기름으로 전향한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화이트 박사를 포함하여 당시의 전문가들은 다가 불포화 지방산인 식물성 기름에도 상이한 성질을 지닌 여러 종류의 지방산이 존재하고 그중 어떤 것은 악마의 기름으로 불릴 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상식처럼 알고 있는 그 트랜스 지방, 즉 식물성 기름을 오래 사용한다거나 또는 식물성 기름에다가 같이 말했던 그 마가린이나 쇼트닝처럼 어떤 수소를 첨가해가지고 그 만들어지는 그 트랜스 지방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이제 상식처럼 알고 있잖아. 근데 이런 상식도 보면은 최근의 일이야, 최근의 일. 즉 동물성 기름에 문제가 있으니까 식물성 기름을 써라 라고 이제 국가에서 캠페인을 했는데, 그래서 그 캠페인이 먹혀 들어갔어. 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모델이 돼가지고 봐라,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그 동물성 지방을 이렇게 많이 섭취해가지고 대통령도 이런 꼴이 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그게 먹혀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동물성 지방 사용은 급격하게 툭 떨어지고 그 빈자리를 이제 그 식물성 지방, 옥수수, 콩, 뭐 이런 식물성 기름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더 심혈관 질환, 비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지. 잘못된 길을 간 거지, 잘못된 길. 그리고 미국은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우리도 그 미국을 쫓아가고 있는 거고. 나 어렸을 때 그 무슨 뭐 잔치를 한다거나 뭐 음식 준비할 때 기억나는 게 그거거든. 그 후라이판이 없으면 그 무쇠솥을 뒤집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 정육점에서 돼지 기름만 따로 팔거든, 싸게. 그럼 돼지 기름으로 이렇게 둘러 가지고 전을 부쳤던 기억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동물성 기름들을 많이 썼었어, 보니까. 뭔가 음식을 이게 전을 부치고 할 때. 근데 지금은 동물성 기름을 안 쓰잖아. 다 식물성 기름을 쓰잖아. 옥수수 기름을 쓰든지 콩기름을 쓰든지 뭐 아놀렌 뭐 이상한 그런 기름들을 많이 쓰잖아.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지. 잘못된 선택.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 왜냐하면 그 기름 안에는, 그 식물성 그 기름 안에는 그 지방산의 분포도가 오메가6가 너무 과해. 아니, 오메가3는 거의 없고 오메가6 뿐이야. 그런 튀김 요리라든지 그 기름을 사용한 음식을 우리가 그냥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는 거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만약에 그걸 매일같이, 아니 매 끼니마다 그걸 먹는다면 우리 몸은 동면하기 직전에 다람쥐나 동면하기 직전에 그 마머드 같은 그런 동물의 그 몸 상태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아니 동면도 안 하는 그 인간이 왜 그렇게 오메가6 지방산을 그렇게 많이 섭취하냐고.
오메가6는 그게 저장용이거든. 지금 우리 몸 상태를 한번 봐봐. 미국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 그 아주 꼬마이거나 아주 노인들을 빼놓고 사람들 보면 거의 뭐 80% 정도가 다 배가 튀어나와 있어. 그 복부라든지 엉덩이 부분에 기름이 잔뜩 끼어 있다고. 오메가3는 그 생산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장을 안 시켜, 지방을. 오메가6 지방산이 그렇게 기름을 만들고 저장을 시킨다고. 그게 그 사람 우리 목욕탕에 가서 보면 사람들의 그 몸 상태가 꼭 그 동면하기 직전의 동물 상태라니까. 왜 우리가 동면도 하지 않는 인간이 왜 동면하기 직전에 그 몸 상태로 1년 내내 살아가냐고. 동면을 하지 않는 동면을 하지 않는 동물을 갖다가 실험실에서 동면 직전에 그 동물 상태로, 뭐 몸 상태로, 그러니까 다람쥐를 1년 내내 오메가6가 잔뜩 들어있는 옥수수를 잔뜩 먹여서 동면하기 직전 상태의 몸을 1년 내내 유지시킨다고 해봐. 그 다람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다람쥐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안 좋을 것 같잖아, 그게. 겨울 한철 그 동면에 필요한 몸 상태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유지시켜 버린다면 너무나 당연하잖아, 이거 안 좋은 게. 근데 심지어 인간은 동면도 안 하는 동물이야. 동면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지난 20만 년 동안. 근데 최근 1만 년 동안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최근 100년, 200년 그 사이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의 비율이 동면을 하는 동물하고 같아졌다니까, 지금. 이게 문제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옥수수를 먹겠다라고 내 의지로 옥수수를 선택해서 먹었으면 그게 억울하지도 않는데, 이게 옥수수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옥수수가 다 들어있거든. 어떤 음식들? 그러면 그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그 피해야 하는 음식들 한번 봐볼까? 옥수수 기름, 면실류,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이 한동안 뭐 카놀라유가 몸에 좋다고 지랄을 하더만, 이 개새끼들. 카놀라유, 콩기름, 수소가 첨가된 경화유, 이게 그 마가린이라든지 뭐 그런 걸 거야. 뭐. 트랜스 지방, 수소 첨가된 경화유를 만들 때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쇼트닝. 그 쇼트닝은 뭐 그 과자하고 과자 사이에 그런 것들 있잖아. 푹신푹신하게 들어있는 것들. 그러니까 초코파이 안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푹신푹신한 거. 지금 그런 것들인 것 같아, 지금. 이 기름에 관련돼서는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튀김 요리는 먹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보니까. 먹어도 되는 것들은 이 버터, 이 방목한 소. 근데 대한민국에서 방목한 소가 어디 있어? 우리가 지금 70%가 산악지역인데 이런 나라에서 방목한 소가 어딨냐고. 그런 소에서 짠 우유로 만든 버터를 수입해야겠네, 뭐, 먹으려면. 코코넛 오일, 들기름. 오케이, 들기름 좋아. 참기름, 아마씨유, 올리브유. 결국은 지금 우리 몸에서 지금 오메가6 지방산의 분포도가 너무 높으니까 오메가3
들어있는 음식을 통해서 그 무너진 그 균형을 좀 잡아주는 게 좀 필요한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참기름, 들기름인데, 참기름은 알다시피 어떤 요리에 넣을 때 한 방울 두 방울 조금밖에 안 넣거든. 그러니까 참기름은 이건 답이 될 수가 없고, 이 들기름이 답인 것 같아. 들기름이.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들기름을 쓸 때는 그냥 들이붓잖아. 이렇게 무침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기름을 그냥 들이붓잖아. 그리고 뭐 오리탕 내지는 순댓국 먹을 때 뭐 푹푹 들기름 가루를 이렇게 푹푹 퍼다가 먹잖아. 그리고 또 깻잎도 쌈으로 많이 먹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들깨가루, 그 다음에 깻잎, 들기름, 이게 지금 답일 것 같아. 우리 몸에 지금 무너진 그 지방산을 바로잡는 건 이 들기름에서 답을 찾는 게 좀 맞는 것 같아. 이 책의 저자는 이 뒷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풀을 먹여서 방목한 소의 그 어떤 소고기, 또 그 젖소의 우유, 또 방목한 그 닭,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썼는데, 그건 전혀 실효성도 없어. 아니, 우리나라에서 풀을 먹인 방목한 소가 나올 수가 있어? 아니, 이 우리나라 그 한우의 카르텔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그 소고기에다가 안심 등심에다가 그 지방살을 어떻게든 집어넣어가지고 A2 플러스를 만들어서 그 비싼 가격에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카르텔, 그 그런 세력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포기하고 풀 먹인 소, 그래서 등심 안심에 기름살이 없는 그런 고기를 만들어서 팔 생각을 한다고? 전혀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야. 절대 그 인간들이 그 한우를 통해서 돈 버는 그 인간들이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리고 사료로 안 키우는 닭, 사료로 안 키우는 돼지, 가능해,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 문진규라고 하는 유진규라는 이 양반이 왜 뒤에다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뭐 자기 희망사항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들기름에 좀 답이 있는 것 같아. 들기름에. 참기름은 양이 너무 적어서 별 효과도 없고, 들기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끼를 사 먹는데, 사 먹을 때 이 들기름이 듬뿍 들어간 메뉴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들깨 수제비, 또는 순댓국도 보면은 막 그 들깨가루를 이렇게 탁자에다 놔주는 집이 있거든. 마음대로 퍼서 넣어서 먹으라고. 그런 집들. 또 오리탕에는 보면 들깨가루가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 그리고 그 들깨가루를 아주 곱게 빻아놓은 들깨가루가 있거든. 그 밀가루처럼 아주 곱게 빻아놓은 그 들깨가루 껍질 다 버리고, 그것을 사다가, 내가 이제 저녁에는 주로 내가 간단하게 먹을 때 보면 뭐 시리얼에다가 우유 같은 거 부어서 먹는데, 거기다가 그 들깨가루를 부어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지방산의 균형을 좀 맞춰줘야 돼. 지금 내 몸의 지방산을. 왜냐면 나는 동면하는 동물도 아닌데 왜 내 몸 상태를 봐봐요. 이 배라든지 이런 거에. 왜 이게 그 동면하는 동물의 몸 상태로 1년 내내 사냐고. 이런 몸으로 살면 병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지. 그
비만율이 막 60% 70%가 넘는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왜 대한민국보다 3년이나 더 짧냐고. 그건 내 생각에는 분명히 옥수수 소비하고 관련돼 있고, 그 옥수수를 많이 먹으면 그 동면하는 동물의 그 몸 상태로 1년 내내 살아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뒷부분에 무슨 뭐 그런 억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읽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봐볼까? 봐봐요. 들기름은 오메가6가 13.9, 오메가3가 57.0. 압도적으로 많잖아, 지금 오메가3가. 근데 옥수수는 그 반대잖아, 반대. 오메가6가 전부 다고, 오메가3는 거의 없어, 지금. 이 꽁치 지방. 이런 것도 괜찮네. 들기름하고 그 물고기들, 그 양식하지 않는 물고기들, 양식하는 고기들은 뻔할 뻔짜 옥수수로 키울 게 뻔해. 양식하지 않는 고기들,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겠구만. 그게 답이네. 이 뒷부분은 뭐 읽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뭐 풀을 먹인 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이 옥수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몸 상태가 왜 그렇게 다들 이 복부, 배가 튀어나오고 막 살이 그렇게 찌냐는 거지. 꼭 그 동면 직전의 동물처럼. 그 원인이 빌어먹을 이 옥수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이 옥수수, 하루에 20개 30개씩 우리가 지금 먹고 있다는 거죠. 옥수수를. 이 옥수수가 원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옥수수가 주로 역할을 하는 게 튀김이거든. 튀김용 기름. 튀김 요리는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고기가 먹고 싶으면 그 우리가 원래 먹던 방식이 있잖아. 삶아서 먹는 거. 닭이 먹고 싶으면 치킨 먹지 말고 백숙으로 먹으면 되는 거고, 돼지고기도 먹고 싶으면 뭐 삼겹살 이런 것보다는 그냥 수육으로, 물에 삶아 먹는 수육으로 먹는 방식. 소고기도 그냥 그 국밥 같은 거 있잖아. 국밥, 소머리 국밥이라든지 그런 국밥으로, 설렁탕 이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 먹던 방식으로 먹으면 될 것 같아. 고기가 먹고 싶으면. 그리고 가공식품, 대부분 가공식품은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그 과당을 집어넣어서 단맛을 내고 옥수수 기름으로 그 튀겨 놓잖아. 가공식품이라는 게 대부분.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가공식품. 그래야 다이어트니 뭐니 그런 별다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적합한 체형으로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막 뭐 굶고 어찌고 뭘 먹고 뭐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해봐야 성공한 사람 거의 없고 어차피 다 제자리로 다 돌아가 버리잖아. 요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의 분포도를 조금 균형을 잡도록 지금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들깨가루, 들깨기름, 깻잎 같은 들깨하고 사육, 우리가 사육으로 키우지 않는 물고기들, 거기서 답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오늘의 결론. 그리고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네. 자, 오늘 산책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